구조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구조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조체라는 문법을 제공하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거 배열을 배웠었는데, 배열 같은 경우는 같은 자료형이 여러 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된 것을 말을 하고요. 그런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형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파생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여러 자료형을 조합하여 만든 자료형을 말합니다. 다수의 학생이 존재할 때 우리가 학생의 이름과 그리고 점수 3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름이라는 것과 그리고 국영수라는 것은 자료형이 다르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학생이라는 정보를 묶일 수가 또 있겠죠. 이럴 때 같은 자료만 가지고 묶었던 것이 배열이라면 우리가 학생이라는 정보로 얘네들 넘버, 코리아 뭐 이렇게 국영수 해가지고 같은 자료형으로 같은 형태의 관련된 정보를 묶어서 학생 정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구조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체는 배열과 다르게 다른 자료형도 섞여서 저장할 수가 있겠죠. 구조체를 참조하는 과정은요. 우선은 기본 자료형과 구조체를 자료형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은 인트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죠. 구조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정의합니다. 퍼슨이라는 게 없는데 퍼슨이라는 걸 정해서 사용하고요. 인트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고요. 그럼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는 int라는 것으로 자료형을 사용하시고 변수명을 선언할 수 있겠죠. 그럼 변수 선언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int만큼 저장하고 4바이트 공간만큼 차지하는 것을 저장하는데 여기 0과 1의 조합이 int 정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변수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형이 됩니다. 그래서 struct라는 것이 구조체를 의미하고요. 이 구조체는 북이라는 구조체로 이런 자료형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형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크기가 있을 테고 그 크기만큼 차지하고 있겠죠. 그 0과 1의 조합은 struct book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참조를 할 때는 price 이렇게 참조하고 얘는 my book price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거는 이게 struct book이 무엇인지 구조체의 형식을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참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체 자료형 같은 것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자료형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형이라고 합니다. 구조체를 정의하겠습니다. 구조체는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료형이에요. 근데 누가 만든?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료형인데 그 자료형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멤버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게 구조체죠.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하는데 구조체를 정의한다는 것으로 해서 struct라는 게 구조체 자료형을 정의하는 겁니다. struct person이라면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이 안에는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구조체는 주로 전역에서 선언을 하고요. 전역 영역에서 선언을 해야지 이 구조체를 밑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선언한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전역에서 선언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료형, 사용자 자료형을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자료형을 만들고 그 자료형을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이때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꼭 뒤에 나와서 이 구조체 선언하는 것까지가 끝났다. 세미콜론을 꼭 쓰셔야 합니다. 구조체 변수의 선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선언은
struct라는 것을 하고 우리 구조체를 이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구조체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요. 중괄호와 중괄호 대 안에 멤버 변수를 변수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구조체 정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구조체는 뭐라고 했죠? 자료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이 나오는 곳에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스트럭트 포인트로 묶어서 자료형 쓰고 변수 이름 쓰고 이렇게 자료형 위치에다가 다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스트럭트 포인트로 이렇게 스트럭트 포인트로 해서 여기까지 구조체를 선언했죠. 중괄호 안에 멤버하고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괄호 닫는 거랑 세미콜론 사이에 이렇게 쓰면은 이게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을 선언하면서 자료형을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요 변수명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P1이랑 P2라는 공간이 변수 P1이라는 게 메모리 공간이 생기겠죠? 우리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이 변수를 선언하는 것까지 구조체 정의와 변수 선언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P1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int 하니까 여기 P1이 요만큼 사이즈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P2라는 게 int 해가지고 P2 이렇게 생기겠죠. 메모리 공간에 P1 변수와 P2 변수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트럭트라는 거 했을 때 포인트를요. 만약에 이 경우 그러면은 스트럭트 포인트라는 명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난 P1, P2 변수 선언하고 이제 끝이야. 이럴 경우에는 그냥 P1, P2만 쓰면 되겠죠. 변수명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략해도 나중에 P1, P2라는 변수만 사용하니까 괜찮겠죠. 추후 선언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 선언을 보겠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보면요. 구조체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겠죠. 그래서 P2 스타트 포인트라는 자료형 타입으로 P2를 하면요. 여기에 .x와 .y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10과 20이라는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라는 것을 하면요. P2라고 하면은 .x와 .y는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10, 2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int 타입이었죠. int로 해서 p2라는 변수에는 10과 20 이렇게 값이 초기화되면서 4바이트, 4바이트에서 8바이트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스트럭트 스튜던트라는 이런 구조체를 정의하겠죠. 중괄호 닫고 멤버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std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변수명이죠. 그리고 중괄호 닫고 해가지고 닫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이 초기화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의 정의와 변수 선언과 그리고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예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요. 내가 먼저 std1이라는 변수 선언이 되죠. 그때 변수 선언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메모리의 공간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했죠. 공간을 어떻게 차지할까요? 우선 이거 4바이트 차지할 테고요. 4바이트 차지하는 걸로 해서 std io. 언더바 id 스튜던트의 id가 들어갈 때고요. 네임이 이렇게 들어갈 때고요. 이거는 몇 바이트? 10바이트 이렇게 차지하겠죠. 그리고 17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그리고 김모모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원표시 0까지 해서 여기 메모리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럭트 스튜던트라는 거 자료형이 있고요. std2라는 게 변수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죠. 그럴 때는 또 std2라는 공간이 생길 테고요. std2라는 공간이 있을 테고요. 값 할당을 하면 인트 값 할당하듯이 이때는요. 0과 1의 그 값을 대입이라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0과 1의 조합을 그대로 복사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의 0과 1의 조합을 std1이라는 것과 std2라는 건 어때요? 우선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14바이트로 할당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0과 1의 조합이 그대로 여기 0과 1의 조합으로 오니까 17 김모모 원표시 0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트 스튜던트가 있고요. std3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공간을 만들겠죠? std3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공간 얼마만큼 만들어요? 14바이트만큼 만들겠죠. 그리고 std3에 std1을 했어요. 그러면은 std1에 대한 이거의 0과 1의 조합이 그대로 여기로 0과 1의 조합으로 갖고 오겠죠. 그래서 std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다는 거는 0과 1의 조합이 그대로 카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를 볼게요. 중괄호 안의 초기값 개수가 멤버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는 거 기억나시죠? 네, 타입데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이라면 타입데프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될 거고요. 우선 스트럭트 세일즈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됐어요. 세일즈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타입데프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왔었네요. 하여튼 그러면 세일즈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세일즈라는 S1의 중괄호 이렇게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일즈라는 것을 요거 정의된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쭉 해가지고 S1이라는 변수 선언이 되는 순간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데 코드, 인트 타입, 캐릭터 타입으로 20바이트, 이거 4바이트, 그래서 네임, 그리고 프라이스가 4바이트, 그리고 퀀티티가 4바이트.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이 뒤에는 좀 삭제가 돼야 되겠네요. 아이고. 요렇게 요 정도 차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8099 하면은 제일 맨 처음에 들어가겠죠. 여기다 8099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다 0이라고 세팅된다고 생각합니다. 1과 0의 조합이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표시 0이 될 테고요. 이거 0이 될 테고요. 0이 되겠죠. 다 0값이 세팅되겠죠. 마지막은. 그래서 값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원표시 0이라는 게 실제로는 0값들이라고 했죠. 1과 0 중에서 0이에요. 이제 타입데프 들어갈게요. 타입데프는요. 우리 기존 자료형을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입을 정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올드 타입이 있고 뉴 타입이 있다.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자료형이겠죠? 자료형을 올드 타입을 뉴 타입으로 바꾸는 게 타입데프입니다. 자료형을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의 이름을 할 수 있는데요. int라는 것을 int30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32비트라는 거 우리 그냥 이걸 보고도 4바이트가 나오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int에 있는 자리에 대신 int30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죠? 변수 선언하고 초기값 할당한 거죠. 구조체와 고용체와 열거체 등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스트럭트 포인트 했을 때 이게 자료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료형을 재정의할 때 중괄호 멤버하고 세미콜론 멤버 변수 이렇게 선언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자료형 쓰고 변수 이름 쓰면 구조체 자료형을 구조체를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죠. 이게 구조체 정의, 이게 구조체 변수 선언 됐었죠. 타입데프로 했을 때 이 자료형이 이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럭트 포인트 있는 위치, 여기 스트럭트 포인트 있는 이 위치에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타입데프를 아예 앞에다가 써가지고 이거를 포인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요. 타입데프 정의할 거야. 뭐냐? 이거를 이걸로. 보통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P1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구조체 이름을 정의해가지고 기존 자료형을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하는 게 바로 타입데프입니다. 타입데프와 디파인의 차이는 뭐냐면 뭘까요? 디파인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샵 디파인 해가지고 나왔었죠? 이거 뭐예요? 네, 상수. 디파인 상수 했을 때 이 넘이라는 것을 1, 2, 3으로 누가? 샵이니까 뭐야? 전처리기에서 처리했던 거 기억하죠? 타입데프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타입데프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형을 이렇게 재정의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이 아닌 것에 이렇게 적응할 수는 없습니다. 타입데프는 컴파일러가 하고요. 샵 디파인은 전처리기에서 처리합니다. 구조체는요. 타입데프로 별칭을 사용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별칭은 구조체 이름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타입데프라는 게 들어가서요. 이거를 이걸로 바꿔주겠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이름은 person인데 내가 타입데프로 재정의한 거를 person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스트럭트 person을 person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별칭 사용 시 근데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스트럭트 person을 앞으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일이 없겠죠. 그럴 때는 person이라는 것, 요 이름은 생략하고 여기만 남겨놓을 수도 있다. 그럼 스트럭트 이 중괄호 요 타입을 person으로 바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스트럭트 중괄호 이거를 person으로 바꿀게가 되는 거겠죠. 별칭을 사용하면은 별칭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체 이름은 이제 안 사용할 거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별칭을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썼을 때 이제 unsigned 캐릭터가 아니라 바이트로 쓰겠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겠죠. 이때 가용성 목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바이트는 데이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바이트 크기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때 사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signed 캐릭터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조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